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안성은 씨고 마케팅 광고 분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언어도 재미있게 사용을 하시는데 뭔가 제야의 고수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은 창업을 원하시는 분, 또 경영을 하시는 분 필독서고, 마케팅 광고 분야, 특히 브랜드에 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론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바로 사례가 되는 거죠.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즉시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창고와 같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 대사와 노랫말, 저자가 책 속에서 인용한 대사와 노랫말인데, 우리가 마케팅, 광고, 브랜드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올드보이 속 대사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질문과 전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 대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유지태가 영화 속 최민수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민수가 유지태 저놈이 나를 왜 저렇게 오랫동안 가뒀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열심히 찾는 거죠. 근데 유지태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 틀린 질문인데 그 틀린 질문에서 어떻게 맞는 대답이 나오는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 그게 질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특히나 우리 경제가 패스트 팔로워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성공한 것들을 잽싸게 따라해서 성장시키는 것.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으면 삼성에서 아주 빠르게 따라해서 갤럭시 시리즈를 만드는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에 답을 찾는 거, 그런 것들에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냥 답을 찾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질문을 만드는 것, 이런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문이라는 거죠. 남들이 저기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저기로 뛰어가지? 여기로 뛰어가면 안 되나? 이런 질문과 전제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문을 품고 거기에 솔루션을 찾으려고 할 때 우선 이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랫말인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건 뭘 의미하냐면, 광고 마케팅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벌써 다양해지면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복잡하면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왜냐? 다 소중하거든요. 다 소중해 보이고 다 고객들에게 어필이 될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문장 또는 한 문구, 한 단어로 심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확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진다. 준비, 발사, 조준.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준비, 조준, 발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준비, 발사, 조준.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전 시간에도 마시멜로 탑쌓기, 그런 연구 결과 봤잖아요. 실행의 중요성, 계획에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결국에는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준비하고 조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죠. 숫고만 하게 되면 편하죠. 왜냐? 성공도 안 나오지만 실패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장시간 숙고만 하는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숙고만 하다가 그냥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불행 피하기 기술에서 최대 숙고 지정, 3일을 지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에어비앤비의 경우 준비 조준, 그러니까
숙고를 너무 많이 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쏟아부을 때는 기업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죠. 일단 저지르고 나서 0점을 맞추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일단 런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0점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마구마구 실행을 했더니 그때부터 에어비앤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물론 전혀 숙고하지 않고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최고 3일의 숙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 발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0점을 맞추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는 놀이공원이다. 상품은 놀다가 사는 기념품이다. 특히 최근에 어떤 마케팅 기법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랜드는 놀이공원, 열심히 놀다가 기념품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마케팅 기법이 된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TV 광고가 나왔을 때 기능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냥 광고 자체가 무슨 영화 같고 재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놀이공원 같은 광고라든가 행동들을 많이 해오고 있죠. 치물리의 자격시험이라든가 배민 신춘문예, 찍히는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런 것들, 무료 폰트를 나눠준다거나 배민 문방구, 모든 것엔 때가 있다 해서 떼수건 팔고 이런 것들. 그래서 1등은 문화를 이야기하고 2등은 기능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2등 기업인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치킨 반값 할인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실익이 있긴 한데 여전히 배달의 민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배민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의 역량, 그런 것이 아닐까. 문화 정착에 10년이 걸리다. 일본의 호시노 리조트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호시노 리조트가 일본의 전통 료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음도 비슷해요, 여관하고. 시골에 보면 이렇게 밥도 해주고 이렇게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골의 료칸을 도시에다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시 살린 케이스, 그리고 리조트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냐면 호시노 리조트의 그 새로운 CEO가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한 거죠. 거기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핵심이다. 하여튼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멀티태스킹 문화, 업무 분장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만큼 지식과 역량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조급함을 버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하면 보통 주말에 워크숍 가가지고 단번에 그냥 기업 문화를 바꿔야지, 또는 한 시즌에 바꿔야지, 이러한 과도한 욕구를 갖게 되는데, 문화라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10년, 그 안에 시행착오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화 정착의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그것보다 빨리 정착시키면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보다 디테일하게 추구하는 문화를 잘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 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의 사례가 나오는데, 슈프림의 창업자 제비아는 본인도 마이너고 마이너 자체를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슈프림의 정체성이 마이너 정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 결국 우리 대부분은 주류가 있으면 주류가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려고 하죠. 거기서 잘 쫓아가면 뿌듯해하고, 못 쫓아가면 낙오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의 개성 있는 행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마이너 정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프림은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뭔가 주류의 요구, 이런 것에 맞춰줄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소수의 스케이트보더라든가 래퍼, 힙스터,
이들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이너 정신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이끌어갔고, 그게 바로 지금 20여 년 이상 최고 브랜드로서의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갖게 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광고 마케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하나의 마이너로서의 그런 개성 있고 독창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절로 가니까 저게 주류네, 나도 쫓아가야지. 아까 뭐 질문,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과도 통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시작은 마이너였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이너 정신이란 이 단어, 이것 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마이너 정신을 갖고 많은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